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정오입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걸 불법 단체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은 이 헌법재판소가 친문재인 정권 사람들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초대 처장에 임명된 사람이 너무나 경량급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중대한 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발탁할 수 있는지 그게 처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들어서려면은 더구나 이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최소한 요건이 검사장 이상의 수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는데 이 김진욱 씨는 판사 경력밖에 없고요. 판사 경력도 1995년에서 98년 사이에 3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방법원의 판사였습니다. 고등법원에 뭐 부장판사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변호사 개업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수사 경험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수처 처장 자리에 앉혔느냐. 그건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속성상 갖고 놀려고 한 것 아니냐. 경량급을 갖춰 놓아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워낙 당해놓으니까 정반대의 발상으로서 이런 사람을 앉혀놓았지 않느냐. 아니다 다를까 요사이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어떻게 수사 대상자를 수사기관의 장이 만날 수 있느냐. 이 만남 자체가 분명히 이거는 법정신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를 읽어보면은 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공수처를 무슨 로비기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신이 로비스트라고 생각하는 건지 청탁을 받는 로비스트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는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요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변호사고 검찰개혁위원회를 했던 사람이고 순천 지청장 출신인데 이분이 오늘 또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도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 김종민 변호사의 말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좋은 법률 강의입니다. 또 쉽게 이야기합니다. 법률을 복잡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만약 해명하지 못하거나 외부에서 이성윤을 만났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딱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이성윤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건 로비스트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어떻게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까? 공수처장이. 법무부에 여러 차례 근무하여 과천 정부 청사 출입 절차를 잘 안다. 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차량에 발부받은 출입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출입 스티커 없는 차량은 민원실을 거쳐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청사 출입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건물이 있는 오동은 과거 법무부와 환경부가 쓰던 건물인데 오동 건물 출입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는 행안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한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성윤 출입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면 보안관리규정 위반으로 관리소장은 보직해임에 징계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은 공수처가 아닌 외부에서 만났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청사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검찰 조사를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총장을 대검 차장과 함께 미리 만났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그런 상황이 드러났다면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을까? 조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박범계가 가만히 있었을까? 박주민, 김용민이 가만히 있었을까? 계급품을 물고 난리 났을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을 조사했다 하면서도 피의자 신문 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 보고에도 자세한 내용을 누락시켰다. 김진욱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이성윤이 면담 요청을 하니 만나 주었다 하는데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공수처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쪼르르 만나는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다. 이성윤은 4차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검찰 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모양이다. 이성윤이 수사할 때 수사받는 피의자가 그렇게 대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받아 잡아오라 했을 것이다. 검찰의 이성윤 수사가 불법이라는 것은 이성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이성윤은 즉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응하면 체포영장 받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법치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황제 조사를 하는 공수처장과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은 검찰 조사받고 처벌받으라 할 수 있는가?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 누가 감찰을 하는가? 박범계는 법무부와 공수처 합동감찰을 추진함이 어떤가? 이 문장도 명문입니다. 기성전결이 딱 돼 있습니다. 확실히 사법시험 합격자가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분이 증명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재가 있는데 김종민 변호사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공수처장 자리에 앉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김진욱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저지르면서 공수처 업무를 시작하는 거냐 이겁니다. 딱 이야기 정확하게 들이댔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용 씨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바깥에서 좀 만납시다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차장까지 데리고 나와서 뭐 어디 룸살롱에서 만나든지 근데 무슨 안가에서 만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만났다는 게 들통이 났으면은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박범계는 가만히 있었겠느냐, 조국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로 해서 김진욱 씨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욱이라는 사람은 이 경력이 중요합니다. 김진욱이라는 사람의 경력에서 수사 경력이 없다는 거 치명적입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은 피의자와 검사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판사를 했어요. 판사도 말단 지법판사 3년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느냐? 이 정권이 갖고 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갖고 놀잖아요. 이 정권의 아주 충실한 주부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니까 쪼르르 달려갔다. 쪼르르라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쪼르르. 아니, 쪼르르 달려갔다.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불가피하게 만나겠다고 하면은 공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즉, 반드시 옆에 배석하는 사람을 앉혀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그게 공식적인 만남이죠. 공개적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공식적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공식적. 반드시 배석자가 있고 기록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공수처에서 만나야 합니다. 공수처에서. 근데 만약 공수처가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만났다 하면은 그만둬야 된다는 이 김종민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이 쓴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